오늘은 맥쿼리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맥쿼리인프라 주가가 진짜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올해부터 2024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막 급락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를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크게 매도를 쳤기 때문에 매수 효과가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동평균선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쿼리인프라가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맥쿼리인프라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월봉을 보시면 꾸준히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거는 2012년도, 2013년도 그때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가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 국가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부터 보시면 5% 기준금리였던 게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4.2% 요 정도로 주가가 아니고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4.2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4.5%였던 기준금리가 4.25%까지 0.25%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또 그 기준금리를 0.5% 하락을 했었죠. 5.5% 기준금리였던 게 5%까지 비컷을 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UK, 영국 같은 경우도 5.25%였던 거를 0.25% 스몰컷 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부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하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하락하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배당주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고금리, 그러니까 국채를 투자만 해도 예금금리나 아니면 국채 수익률만 보더라도 특히나 미국채 수익률은 한 5%가 넘었죠. 그런 거를 보면 굳이 고배당주를 투자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부터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러면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맥쿼리인프라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이야기로 빠지니까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트렌드는 기준금리를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맥쿼리인프라는 고배당주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가는 한번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일단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래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리얼 이스테이트 이거는 부동산 산업인데 2014년도부터 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금리 하락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는 당연히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산업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이랑 어찌 보면 맥쿼리인프라는 같은 좀 부동산 펀드도 있고 맥쿼리인프라 같은 인프라 펀드도 있고 대표적으로 배당 수익률 그리고 부동산도 임대 수익률 이런 거를 보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맥쿼리인프라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얼티인컴 그리고 VNQ 뱅가드에서 출시하는 부동산 ETF죠.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ETF 그리고 리츠입니다. 요런 애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맥쿼리인프라는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맥쿼리인프라와 어찌 보면 좀 완전히 비슷한 거는 아니에요.
리츠에 속해져 있는 아메리칸 타워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큐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금리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비용도 많이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자금 조달이 아무래도 좀 원활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쪽으로 투자도 많다 보니까 에퀴닉스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얼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인수한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 배당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배당도 좀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배당을 꾸준히 올라왔긴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배당이 좀 감소를 했죠. 원래 작년도 상반기에 385원 분배금을 줬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0원밖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쿼리 인프라는 6.47%, 거의 한 6.5% 정도의 분배금을 줍니다. 우리나라 어느 예금을 투자하더라도 6.5% 예금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뭐 물론 굉장히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예금 같은 경우는 6.5% 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맥쿼리 인프라와 같이 금액에 제한이 없는, 근데도 불구하고 분배금이 6.5% 주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에 위기가 있을 때 어찌 보면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6.4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마오타이가 원래 중국의 시가총액 1등이었는데 시총 1등을 뺏겼죠. 뭐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인데 마오타이가 시총 1등을 뺏기고 그 자리에는 중국의 공상은행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도 지금 뭐 부동산 위기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적으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의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5%, 뭐 17%, 31%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차이나 양쯔전력, 이쪽은 유틸리티, 그러니까 수력 발전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페트로차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거의 한 17%, 20% 넘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의 특징점이 뭐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 뺨칠 정도로 중국 은행들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틸리티 기업인 수력 발전 기업인 양쯔전력도 배당을 많이 주죠. 차이나텔레콤, 우리나라 뭐 SK텔레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배당을 많이 줍니다. 석화 기업인 페트로차이나도 배당을 많이 주죠.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뭐 상하이 주가지수, 그리고 선전 주가지수, 그리고 홍콩 주가지수 요런 애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일부분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근데 우리나라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 수익률도 6.47% 정도로 높고, 그리고 경기를 안 타는 인프라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도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이번에 하남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를 발표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상증자 시 주가 변화는 이라고 이런 썸네일을 달면서 유상증자를 하면 어떤 때 주가가 오르고 어떨 때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뒤에서 한번 이건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를 진짜 쉽게 알려드려요 하면서 유상증자는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때 말씀드렸던 영상을 그대로, 그때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좀 수정했었던 편집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6월 12일 날 그때부터 맥쿼리 인프라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요때부터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때가 언제냐, 6월 12일, 6월 13일, 그때가 언제냐면 유상증자를 발표했었던 날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그때 4천억 원에 대한 뭐 세부적인 투자 내역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김포고속도로, 그리고 CNCT 에너지, 그리고 재무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 4천억 원을 쓰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6월 13일 날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주가가 원래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근데 6월 12일 날, 6월 13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6월 13일 날이죠. 요때부터 주가가 막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막 올랐었던 때, 그때는 8월 21일 날이었는데, 요때는 언제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으면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가 상장이 되어야 되겠죠. 8월 21일 날 그때부터 신주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8월 21일 날 요때부터 신주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때 주가가 막 갑자기 급락을 했었던 때는 권리락입니다. 권리락일입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권리를 받잖아요. 그 권리가 없어지는 날 권리락일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말은 어찌 보면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로 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냐면 유상증자라는 게 돈을 받고 신주를 찍어낸다는 건데, 신주를 찍으면 그만큼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PS랑 BPS와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을 하는 거를 경험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주가 상장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결권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8월 21일 날 요때부터는 신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론이죠. 세론의 반대죠. 이때까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악재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논리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0% 이렇다라는 건 없기는 한데, 대부분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예외적인 거를 말씀드려보면, 그거는 유상증자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때는 좀 다릅니다. 유상증자로 어찌 보면 대표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 대한 투자 때문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는 공장 건설하거나 이러면 더 수익으로 잡힐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메콜인프라는 조금 반대입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며, 그리고 이 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도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 이런 비용도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변에 유틸리티를 건설하는 비용도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래 불확실성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신주를 찍는데 신주가 더 상장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의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3,100만 주 가량의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앞서 보신 에키닉스나 디지털 리얼리티, 그리고 아메리칸 타워 이런 애들의 주가가 오를 수는 힘듭니다. 이런 애들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생기거든요. 중국의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유틸리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메커리인프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거는 좀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후폭풍이 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유상증자가 언제 발표가 됐냐를 살펴보면 8월 12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4,300만 주의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고요. 5천억 원 가량의 돈을 마련을 하는 거죠. 세부적인 이 5천억 원이 어디다 쓰이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8일 날 요때가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8월 27일 날이 권리락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0월 24일입니다. 요 말은 요 논리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 유상증자가 발표됐었던 8월 12일 날 그때부터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8월 27일 날 요때는 권리락일이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0월 24일 날 요때까지는 주가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앞서 요런 주가를 봤을 때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100% 요렇다라는 건 없기는 한데, 근데 많은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는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콜인프라의 주가를 최근에 한번 다시 보면 8월 12일 날 보면 한 요때쯤입니다. 사실 그 전에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요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콜인프라는 원래 이때까지는 월봉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요때도 사실상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물론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금방 다시 회복을 했죠. 근데 2012년도 요때부터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거는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다가 그리고 요 날은 바로 분배락일이죠. 분배락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8월 12일 날 요때부터 신주 상장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만 8월 12일 날 발표가 된 거지 하남 데이터센터 인수 관련된 내용은 그 전부터 돌았습니다. 언제냐 보시면 메콜인프라가 공식 오피셜로 때렸을 때는 7월 30일이고 7월 30일 이전에도 메콜인프라는 뭐 어떤 자산을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피셜로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부터 주가가 좀 다시금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10월 24일 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24일 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4,300만 주가 메콜인프라의 신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겠죠. 공급이 많아지면 무조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거랑 비례해서 수요가 그만큼 따라준다라 그러면 가격이 받쳐줄 수가 있는데 근데 메콜인프라는 그만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일단 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메콜인프라는 지금 신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예약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당장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한번 까봐야 되긴 한데 그래도 좀 돈이 괜찮게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캐펙스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데이터 센터를 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쪽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마일 원전이 28년도에 재가동이 된다라 그러면서 최근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주가가 많이 급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확보한 전기가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지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세계 1등 아마존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인수하는데 올해 초에 한 8,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데이터 센터가 확실히 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사용량을 보시면 뭐 아이슬란드 그리고 가나 그리고 뭐 튀니지 이런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국가보다도 전력 사용량이 많다라는 걸 보면 확실히 데이터 센터가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구나 빅테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메콜인프라가 신주 상장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잠잠해지면 그러면 다시금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한번 그런 소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메콜인프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조건 맞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신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왔었던 뭐 여러가지 뉴스나 여러가지 뭐 공시 내용이나 봤을 때 특별한 게 없기는 하거든요. 메콜인프라의 최근 뉴스거리를 보면 뭐 없습니다. 뭐 IS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신주 인수권 상장 이런 것들을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도 없고 메콜인프라의 공시 내용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토방에는 무조건 이제 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전반적으로 뭐 폰지 사기라 그러고 신주인 사건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고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맥콜인프라랑 다르게 다른 글로벌 뭐 배당주, 고배당주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기를 상대적으로 안 타는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맥콜인프라 같은 인프라 펀드들도 글로벌 인프라 펀드는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맥콜인프라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콜인프라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좀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그런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